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한 주간 매드팩토 역시 참 아픈 한 주를 이렇게 새해 전날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5% 정도 하락하고 오늘은 10만원 아래를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양시장은 금요일 장이고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2% 하락을 했고 코스닥 역시 15포인트의 마이너스 1.2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하면서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소와 코스닥에 그리고 미증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기관들의 연일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수급 상황 때문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또 기관 투자가는 거래소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를 매도하고 있고요. 어제는 외국인이 있어서 상승 매수 견지를 유지했는데 오늘 금요일 되면서 7,500억 원을 또 순매도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기관 투자가는 연일입니다. 945억 원을 매도하고 그리고 외국인은 1,43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또 개인들은 이렇게 2조 원대, 2조 3천억 원 이상을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수 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예탁금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 고객예탁금은 어제는 74조 원을 했는데 계속해서 매수세를 하다 보니까 고객예탁금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70조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은 20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풍부한 고객 예탁금이 있고 앞으로 3월 초 이전까지는 기관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모습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하방의 매도세에 의해서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그렇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위험할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로 1,0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성공이 됐죠. 다시 한번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투자를 매드팩토는 현재 10만원에서 1,000억 원을 투자 유치를 하고 최소한 3배 이상 30만원대 이상을 올해 또는 내년에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JP모건 컨퍼런스가 맨투맨 미팅이 끝마쳤고요. 이제 회사에서는 조만간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조율을 좀 하면서 기다리면 나올 것이고요. 우선은 오늘자에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레포터가 하나 나왔네요. 매드팩토가 개발 중인 TGF 베타 억제제 벡토서팁의 기술 이전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분명히 본격화될 것이고요. 이번 JP모건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기술 수출이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은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중순부터 중순의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6월 초에 바로 키트루다와 MSD의 키트루다는 연매출 20조 원의 신약 판매를 올리고 있죠. 벡토서팁의 기술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6월 달에도 의미 있는 미국 항암학회에서의 큰 결과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벡토서팁은 TGF 베타 억제제의 선도적인 물질로 TGF 베타 억제제는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입니다. TGF 베타 억제제 병용 투여를 통해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의 단연 화두 역시 면역 항암제 분야였었죠.
실제로 글로벌 회사들은 효과적인 TGF 베타 억제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성과 치료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메드팩토의 벡토서팁은 TGF 베타 억제제의 선도 기업으로 주력 파이프라인인 벡토서팁의 가치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블록버스터 약물인 키투르다지요. 그리고 임핀지와의 병용요법으로 폐암, 대장암, 대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화학항암제와의 병용요법으로도 췌장암, 위암, 데스모이드 종양 대상 임상을 통해 적응증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보고서는 올해에는 TGF 베타 억제제 연구에 몰두했던 메드팩토의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시기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벡토서팁은 지난해 여러 학회에서 데이터 발표를 통해 위상과 가치를 높였고 이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의 1년 동안 주가의 모습을 보세요. 3월 달의 주가의 모습은 2만원대. 무상증자를 감안한 것입니다. 2만원대, 현재는 10만원 8호 아래인 96,700원대에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에 12만원과 95,000원에서의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금요일이면서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하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 효능 및 안전성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올해의 전략은 기술 이전 협상 전 우수한 데이터 도출을 통한 벡토서팁 가치의 극대화, 희귀질환 FDA, ODD, 그리고 패스트 트랙 지정을 통한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어느 곳에든 기술 이전의 계약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큼 도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에 올해 중순부터는 벡토서팁의 기술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벡토서팁의 파톤을 이어받아 BAG2, 타겟 물질 MAB2, MOB2는 올해 전임상 발표를 시작으로 임상이 아직 전임상으로 한참 걸리겠네요. 이것은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서의 도약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오늘 메드팩토는 총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항압신약 후보물질 벡토서팁의 희귀 난치성 질환 허가형 임상시험의 속도를 높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메드팩토는 300억 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7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체 발행을 완료했다라고 했고요. 메드팩토는 데스모이드 종양 치료 목적 벡토서팁과 항암제 이마티닙의 병용요법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는 연말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조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해서 조금 연기된 상황. 이 정도는 충분히 주주분들이나 저나 이해할 만합니다. 그동안 김성진 대표의 자주 적극적인 IR을 통해서 우리는 김성진 대표의 주가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드팩토는 상반기 중으로 ODD를 받고 패스트 트랙 지정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국가 임상도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륙중을 포함한 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예정이고 회사는 이를 위해서 미국 현지 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참 보고 싶지는 않네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걸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 매물의 지속적인 것이 멈추고 끝없는 주가 하락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일부지만 저점 매수하고 고점 일부 좀 파시고,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은 불안해 하시죠. 그러나 매드팩토의 벡토서팁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죄송하지만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실내젠 이런 거와 같은 우리 실망을 안겨준 종목 중에 하나죠. 그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김성진 대표는 항암 외길에서 35년간의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저는 기업을 이렇게 연구를 할 적에 우선 특허가 있으면 특허권자, 그리고 대표가 있으면 그 대표의 외길 인생이냐, 또는 논문은 어떠한가, 어느 곳에서 근무했는지, 이력 이런 부분을, 그리고 성품, 인간성 이런 부분을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장기 투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것을 조사를 했다가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물에 대해서 대주주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인물은 과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적에 김성진 대표는 충분하게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의 노력 열정은 누구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시 10만 원에서 하회를 했지만 과거 전저점을 보게 되면 9만 5천 원 정도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모멘텀 지표 역시나 이런 것을 참조할 수 있고요. 우선은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기토로다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1,000억에 대한 어떤 투자, 임상 이런 것에 대한 노력, 결과물들을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주담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감시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항상 100%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임상에 대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꾸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댓글들에서 식구분들께서 매드팩토는 궁금해하다. 기술적인 것은 어떤 부분이고 왜 이렇게 주가가 내리냐. 이것만 내린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을 비교해서 조금 미안스러운데요. 여러분 셀트리온 아시잖아요. 셀트리온이 여기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고점에서 5일선도 붕괴, 빨간 21선도 붕괴 이렇게 툭툭 개파랗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큰 사고 난 것처럼. 하지만은 국내 식약처의 빠른 임상 그리고 13일 날 발표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레키로나주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죠. 그와 같은 것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셀트리온은 과거 10년 이상을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인내하신 분들이죠. 그러면서 이 달콤한 결과물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눈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저가라면 더 관망하고 저점 매수하는 상황이죠. 매드팩토 역시 충분한 현재의 키트로다 또 인핀지의 결과물 중간 데이터 발표도 지난해 발표한 걸 보시죠. 탁월한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인해서 충분한 가치가 더 있다. 그러니 1,000억 원대도 투자 유치도 성공한 것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고 치고요. 요 거래량도 보세요. 이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 세계의 거래량도 상당하게 거래량은 167만 주 형태가 보이기도 했었죠. 하락할 때는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드팩토 최근 우리가 거래소나 코스닥에서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은 여전히 블록들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는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때 10월 24일 11만 원대에서 22만 주, 5만 4천 주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매도한 물량은 다시 시간이 지나서 하방 경직이 되고 안정이 되면 이 물량을 단번에 20만 주 들어오게 되면 또 보유 물량을 최대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기 하락한 가격이 최대 지분 보유율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셀 매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수급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일치 매도한 상황이라 저는 보고요. 이런 때는 그냥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분봉이나 이런 상황을 봐가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딱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릴 것입니다. 여기도 10만원 정도는 강력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되고 해서 이와 같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를 좀 더 심리선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저점의 형태가 어딘가요? 92,000원, 3,000원이었고요. 95,000원대가 최저바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700원, 1,100번 빠지면 그와 같은 위치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위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장성을 믿으시고 조금 더 비단 벡터서팁, 매드팩토만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서 저점을 잘 횡보하는 모습을 기간 조정을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분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 이제 탄탄하게 전저점에서 탄탄하게 받치게 되면 이게 보통 10만원 미만인데 오늘 조금 하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이와 같이 다시 요 1009점을 돌파할 것이라 올해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힘든 장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조금은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주말은 잠시 덥고 좀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조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즐기는 시간으로 가져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응원 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이상 한 주간의 매드팩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